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후쿠오카 여행들 맛집들이 몇 개 남았는데 한꺼번에 싹 모아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이 녀석들은 맛있는 것도 있었는데 시킨 메뉴의 가짓수가 너무 적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묶어가지고 진행되는 통합이고요. 오늘은 왜 라이브로 안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최근에 그 자나때로 너무 연습 있게 과도하게 된 나머지 녹화를 할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요거는 따로 별도로 지금 새벽에 녹화를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내용 전달은 이게 더 좋을지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 이제 같이 간 사람들이 탑5를 꽂아라 했을 때 탑3 안에 들어가던 곳이었는데요. 판다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판도라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어떤 음식을 파는 곳이냐? 일단은 일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번역기에 넣어야지 알 수 있는 거고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켰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이렇게 시켰습니다. 사장님이 놀라하지 않으셨는데요. 그 이유는 이미 공혁준 씨랑 카람 씨가 와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를 시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은 저 인간들 또 왔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어 메뉴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어 메뉴판이 되게 수기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뭐 저온 스팀 닭과 채소, 해파리 냉채, 송화단, 광동 스타일 슈마이 뭐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중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식 중식. 한국식 중식에 약간 짜장면, 짬뽕 이런 게 있다면 이제 일본식 중식도 뭔가 원래 중식과는 약간은 좀 다른 특징이 있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뭐 맨날 보던 거예요. 칠리 새우, 뭐 마파두부, 게살 크로켓, 탄탄면, 나가사키 짬뽕 뭐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봤을 만한 그런 일본식 중식이라고 해야 되나? 자, 첫 번째로 나온 거는 이건 사실 시킨 요리가 아닙니다. 그냥 웰컴 푸드 같이 나온 건데요. 오리고기예요. 오리고기. 그러니까 로스한 오리고기에다가 양배추 볶음, 그다음에 성게랑 이것저것 해초 같은 거 들어있는 걸 주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오리고기는 맛있었습니다. 근데 성게라던가 이런 거의 맛을 모르는 이제 초딩 입맛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제 그렇게 이게 웰컴 푸드 같은 음식은 느낌은 나지 않았다. 웰컴 푸드가 어찌 보면 어서 오십시오. 저희는 이런 음식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해산물은 없었으면 좋았는데 특히 이제 끈적끈적한 게 저한테는 약간 좀 불호가 있는 음식이라서 절반은 웰컴이 아니었고 이쪽은 웰컴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익어있는 오리고기였고 지방 부분도 렌더링이라고 해야 되나? 오랫동안 이제 낮은 온도에서 열을 가해가지고 지방층을 좀 녹이는 걸로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가 과하게 느끼하지 않고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이 나와서 좋았다. 그리고 마파두부인데요. 여기 마파두부는 약간 어린이용입니다. 그 마파두부 스타일이 예전에 그 한국 중식 레스토랑에서 했던 마파두부가 요것과 비슷하거든요. 두반장을 아주 조금만 쓰고 굴소스를 많이 쓰고 근데 매운맛은 약간 고추 기름 정도로만 쓰는 실제로 여기에는 그 마자오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 배달집에서 보면은 매운맛 1단계 그리고 0단계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0.5단계 정도예요. 진짜 매운맛은 거의 나지 않고 대부분 그 굴소스의 짭짤한 맛과 두반장을 진짜 한 작은 술 정도 넣은 것 같은 살짝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마라 느낌으로 먹을 수 있는 사실상 빨간 굴소스 마파두부 같은 느낌입니다.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라의 특유의 자극적인 향을 굉장히 불호로 여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용 마파두부다. 어린이들의 입맛이라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마파두부. 감칠맛이 엄청나고요. 밥에다가 비벼 먹으면 두 그릇은 뚝딱 할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팔보채 같은 느낌인데 오징어랑 목이버섯, 스노우피, 옥수수, 파프리카, 오징어 뭐 이런 것들이 볶아져서 나왔거든요. 되게 별거 없어 보이잖아요.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일단 해산물 상태가 매우 깔끔하고 신선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잡내라던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보통 최근에는 그 동해안에 오징어가 많이 안 나와서 무슨 오징어 관련 볶음이나 이런 거를 먹게 되면은 막 대왕 오징어나 이런 거를 섞어가지고 쓰는 경우를 많이 제가 당해봐서 오징어에 대한 약간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던 차에 굉장히 신선한 오징어를 이렇게 볶아가지고 먹으니까 맛이 좋아요. 어떤 맛이냐? 약간 치킨 스톡 베이스입니다. 이 식당 같은 경우는 조미료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 쓰는데 덕분에 굉장히 감칠맛이 끝내주는 맛들이 나오는 그런 식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는 소량의 뭐 맛소금, 치킨 스톡 그리고 백후추분 이런 것들이 적당히 들어가가지고 짭조름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나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동남아 여행 가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드셔보셨을 법한 모닝글로리 있죠? 공심채 볶음입니다. 여기 이거 볶을 때도 뭐가 들어가냐면 보통 이제 기름에다가 마늘 기름을 내가지고 고추 같은 거 약간 좀 썰어서 내운 기름을 낸 다음에 이 공심채를 볶고 참기름, 치킨 스톡, 맛소금 이런 거 넣고 그냥 볶거든요. 좀 전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채소에서 나는 채소즙이랑 섞이면서 좀 다른 맛이 납니다. 이것도 밥도둑이죠. 다 여기는 밥이랑 먹으면 좋을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뭐 비슷한 맥락이에요. 보시면 뭐 버섯이 들어가 있고요. 버섯 두 종류의 스노우피에다가 파프리카, 피망, 이거 뭐 소고기로 추정되는 녀석이죠. 요거 이제 블랙페퍼 소스라 그래가지고 춘장이라는 조금 좀 다르게 검은 콩으로 발효시켜가지고 만든 약간 중국풍 된장 같은 소스가 있거든요. 약간 미국 쪽에서 사시던 분들은 그 블랙페퍼 소스라던가 블랙빈 소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 이제 블랙빈 소스에 가까운 그런 맛인데 약간 느낌이 간장이 섞여 있는 짜파게티 소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인데 그걸로 이제 고기를 볶아놨으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쌀밥 같은 거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가람이가 먹더니 옆에서 접시를 이렇게 혀로 이렇게 낼름낼름 핥으면서 깔끔하게 먹었다. 막 되게 맛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게 뭐지? 싶을 수 있는데요. 이건 크림 새우입니다. 그래서 크림 소스가 범벅이 된 새우 튀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 맛있었습니다. 이 크림 소스가 보통 이제 마요네즈랑 뭐 레몬즙 뭐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찐득하니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좀 느끼한 맛이 많이 나야 정상인데 여기 이제 느끼한 맛이 되게 절제돼 있는 느낌이어서 고소한 맛만 나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튀김옷이 되게 바삭하게 튀겨진 녀석을 갓 섞어가지고 촉촉하면서도 바삭함이 느껴지는 되게 고수의 탕수육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새우튀김이었고요. 튀김을 전반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춘권인데 딱 봤을 때도 직접 만든 춘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요. 요건 살짝 길기도 하고 옆으로 이제 크기도 살짝 다르고 직접 만든 이제 춘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요거 한 입 딱 깨물면은 김이 팍 퍼지면서 안에 잘게 썬 배추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김이 확 나면서 맛있게 느껴지는데 안에 고기나 이런 것들은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채소만으로도 맛있는 맛이 날 수 있게 하는 건 뭐겠습니까? 조미료죠. 조미료를 굉장히 잘 쓰는 마법 같은 곳이다. 춘건 굉장히 맛있었고요. 자, 요것은 뭐냐? 생선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그 도미를 한번 찐 다음에 밑에는 이제 간장 베이스의 소스를 준 겁니다. 찐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파를 얹고 기름을 쫙 끼얹은 거죠. 그래서 여기 둥둥 낀 기름은 뜨거운 기름을 이렇게 끼얹어서 파를 익히면서 동시에 이 생선의 껍질 부분도 뜨거운 기름으로 약간 좀 단단하게 코팅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나온 건데 요거 맛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흰살 생선을 파채랑 같이 이렇게 간장 소스로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개인 취향이다. 개취로 굉장히 저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다. 좋았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얘와 합체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볶음밥이에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볶음밥은 아닌데 사진에도 보시면 알지만 수분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수분감이 많은 양상추를 양배추가 아니라 양상추거든요. 여러분 샐러드로 먹는 거 양상추로 같이 볶음밥을 볶아가지고 굉장히 질척질척한 볶음밥입니다. 그래서 볶음밥 원론주의자들은 이걸 못 먹어요. 그 약간 꼬들꼬들하면서 밥알이 고슬고슬한 볶음밥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걸 싫어하실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뭐 중학생 때나 이럴 때 이제 학교에서 가정 시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학교에서 음식을 하면은 꼭 볶음밥, 김치볶음밥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떡밥을 만들어 가지고 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맛있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꼬슬꼬슬한 볶음밥이 아니면 굉장히 좀 투덜투덜대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볶음밥을 먹어봤기 때문에 하지만 어릴 때는 그런 눅눅한 볶음밥이라도 맛있을 때가 있거든요. 여기가 딱 그런 느낌입니다. 수분이 이렇게 많고 심지어 양상추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질척질척한 볶음밥이 나왔는데도 조미료의 마법으로 간이 잘 돼 있고 중간중간에 씹히는 새우나 이렇게 계란 또는 해산물 저기 중간에 있는 거 오징어거든요.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계속 씹고 싶어져. 씹다 보면 뭐가 더 나오지? 보물을 탐사하는 느낌으로 보물찾기 하는 느낌으로 먹어볼 수 있는 그런 볶음밥인데 아니 올려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촉촉하니 맛있습니다. 다른 반찬들하고 잘 어울려요. 근데 이게 그 단독으로 나와가지고 뭐 황금볶음밥과 비교를 해라 이렇게 나온다면은 저는 당연히 이거를 선택을 안 하겠지만 이 공간에서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약간 OOTD를 맞춘 그런 음식이 아닌가. 그다음에 뭐 나가사키 짬뽕이 나왔는데 나가사키 짬뽕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특이한 점이 거의 없고 약간 시판 육수를 써서 나온 홍대 이자카야에서도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놀라운 점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다. 이 방역록에 카람이라고 지금 적어놨고요. 한국어로 이렇게 맛을 써놨는데 이것들을 다 이제 카라미 씨의 유튜브를 보고 간 분들이 올려놓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이 되게 신기해하면서 카라미 씨 약간 좀 한국에 있는 그런 투어사랑 협력을 해서 미식 투어 이런 걸 만들면 되게 돈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이제 그 현지 사장님 분이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손님이 많이 늘었대요. 특히 한국 손님이 전체 손님이 한 5배 정도 늘었는데 그 4배가 거의 한국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후쿠오카의 홍보대사는 카라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짧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간 곳이 이제 니코 아파트먼트란 곳인데 여기는 이제 야생 고기를 파는 곳이에요. 야생 고기라면 이제 수렵, 사냥한 고기.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사슴, 오리, 그다음에 멧돼지, 토끼, 꿩 이런 거를 파는 곳입니다. 자, 처음으로 나온 건 뭐냐? 회인데요. 말고기 육회입니다. 말고기 육회. 사실 사냥고기라고 하고 말고기를 줘서 왠지 모르겠지만 말고기를 또 많이 먹는데요, 일본에서는.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육회 자체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여기 살짝 에러였습니다. 이곳이 되게 호불호가 강렬한 곳이에요. 저희가 간 사람들 중에서도 총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좋아했는데 8명은 별로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야생고기가 여러분, 야생고기 드셔보신 분들은 아는데 육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뭐 사슴이라던가 멧돼지라던가 하는 이 웅치가 굉장히 대단해요. 특히 이 멧돼지는 웅치가 엄청납니다. 고기에서 나는 그 특유의 그 누린내 있죠.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걸 즐기는 분들이 이제 어떤 고기를 좋아하시냐면은 드라이 에이징 고기를 좋아하세요. 드라이 에이징 고기 자체가 그 고기의 육향을 굉장히 가중시킨 고기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를 좋아한다. 그러면 가보실 만한 곳인데 저도 이제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약간 마이너스한 곳인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후쿠오카 가셨는데 이런 그 야생 고기를 드셔보고 싶다 가보셔야 됩니다. 빵은 잘해요. 여기 오히려 빵을 잘해요. 빵을 직접 굽거든요. 이거 맛있습니다. 바게트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 빵을 왜 줬냐? 바로 이 야생고기 플래터를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이거부터 감자, 요거 이제 그 멧돼지고기 테린입니다. 멧돼지고기 테린에다가 블랙 푸딩이라 그래가지고 피가 들어간 거예요. 요거 이제 그 영국식 순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물의 피를 같이 넣어가지고 속을 채운 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익혔을 때 피가 익히면 이제 까만색으로 변하잖아요. 현지처럼. 그래가지고 나온 야생고기 블랙 푸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토끼고기 살라미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이 있고 여기 이제 라따뚜이라 그래가지고 토마토 소스에다가 뭐 가지, 토마토 이런 걸 볶아가지고 주는 음식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괜찮았던 거는 차라리 이 블랙 푸딩이 나왔습니다. 이 테리는 확실히 좀 향이 좀 강해요. 제가 그 웅치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먹고서 요거 좀 너무 세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얘를 이렇게 그 머스타드에다가 섞어가지고 빵이랑 같이 먹었으니 좋았다. 그게 가장 좀 괜찮았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저는 약간 좀 싫어지기 시작했는데 샐러드인데 음식이 약간 좀 너무 와일드한 거예요. 대충 알겠어. 어떤 야생고기를 팔고 이런 곳이니까 샐러드도 조금 와일드하게 표현할까 이런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루굴라랑 아몬드, 양상추, 뭐 어린 시금치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건데 이 루꼴라의 상태라던가 이런 게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마치 예전에 제가 베니랑 일할 때 샐러드 이런 거 주면은 저는 이제 접시를 집어 던졌는데 여기는 베니 일하지 않는 곳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드는 샐러드였고요. 그 다음에 얘는 멧돼지 스튜입니다. 그리고 얘는 그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영상 같이 보면서 하시죠. 드셔보시죠. 한번 먹어볼까요? 카라미의 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바용의 그 도파민이죠. 어때요? 바람이. 도파민. 향수가 센 거 같아. 냄새 맡아요. 뭔 냄새인지 알겠다. 이거 따라가. 국물에 있네. 뭐예요? 빨리 씻고 빨리 삼켜야지. 우리에게 맥주가 있잖아. 내가 저번에 이게 굳이 말하면 배드겠네 이거는. 근데 약간 이질적인 향이 좀 나. 근데 나는 진짜 지금 먹으려 좀 먹는데. 궁금한 게 뭐냐면 실제로 시골에 살면서 멧돼지 꽤 많이 먹었거든. 큰 한 입. 원래 잡았던 멧돼지들은 이렇게 조리할 수가 없어. 왜냐면 진짜 냄새가 장난이 아니거든.
이건 그냥 냄새가 없는 거야. 이 정도면. 카레를 먹고 자란 멧돼지야. 그러니까 그거네. 잡아와서 향신료를 먹여서 이제 사육을 해. 그 다음에 이제 잡는 거지. 이거 얼마 전에 내가 그 곰고기 통조림 먹을 때 약간 이런 맛이 났었는데. 이제 그 본격적으로 본 요리가 나왔는데 오리 스테이크라던가 뭐 멧돼지 고기 구이, 사슴고기 구이 이런 거예요. 위에 오른쪽에 보이는 얘가 이제 사슴고기거든요. 일단 사슴고기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이 캐나다에서 일할 때 굉장히 맛있는 사슴고기들을 벤이 많이 개발을 했었어가지고 이 사슴고기는 한 번쯤은 먹을만해요. 사슴고기가 어찌 보면은 야생고기 중에 가장 약간 좀 웅치가 덜 나고 약간 보들보들하면서 최소한의 그 피냄새가 나는 그런 고기의 형태라 1레벨 야생고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되게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사슴고기는 한 번 정도는 트라이 해보시면 좋고 솔직히 사슴보다는 술록고기가 조금 더 맛있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그렇게 높았던 식당은 아니어서 살짝 아쉬움은 있고 마지막에 나온 이 토마토 도리아죠. 밥 위에다가 이제 치즈 얹고 토마토랑 소스 얹어가지고 이게 제일 맛있었습니다. 너무 이것저것을 많이 시키기에는 추천하지 않는 곳이다. 메인 플래터 정도만 시키셔도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날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 제가 참을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소프트 아이스크림. 파리초코. 파리초코가 뭐지? 몰라요. 형은 전 소프트만 먹었어요 매번. 커피 플로트. 아포가토. 또 초코콘 같이 찍어서 주는 거. 약간 그런 거 같아. 아몬듀 밀크. 파리 초코. 그냥 맥도날드랑 똑같이. 맥날이랑 똑같다고요? 데이리 퀸. 보인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껍질이 돼버리네. 젤라또 20 소프트 80 그런 느낌. 굉장히 달콤하네요. 근데 이런 것도 맛있는데 난 약간 싸구려 스타일이야. 명동에서 파는 50cm짜리가 난 맛있어. 수분 많이 들어가가지고 약간 좀 싸구려. 들어가는 곳에 막 조미료 맛이던데? 뭐라고요? 잘 안 들립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후쿠오카 여행이 다 끝났습니다. 수염 상태를 보시겠지만 알겠지만 이게 첫날이에요. 첫날 너무 이제 정신없는 상태에서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가가지고 약간 좀 의식의 흐름이 몽롱하긴 한데 이렇게 해서 후쿠오카 여행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굉장히 맛있었던 것들이 많았던 여행이었고요. 다음에 또 이 정겨운 친구들하고 같이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드실 수 있을 만한 이런 아이템들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